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오렌지 필름 상영회 GV 모더레이터를 맡은 황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GV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릴 게, 그 영화 상영할 때 영화 사이사이에 잠깐 텀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저희 영화 상영 포맷상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길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질문 먼저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관객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배를 태우는 법 만든 정수지라고 합니다. 네, 저는 홍콩멜로에서 제이 역할 맡은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홍콩멜로 촬영 편집한 강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뭐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먼저 간단하게 이 영화를 어떻게 연출을 하시게 되셨는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정수희 감독님부터. 만들게 된 거는 제가 연기를 좀 하다가 연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찍어야 하는 과제처럼 그 수업에서 찍어야 해서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이 내용을 만드시게 된 내용이요? 이유는 있을까요? 원래 담배라는 소재에 좀 관심이 많고, 그래서 담배라는 소재로 여러 사람의 그 사랑 얘기든지 과거사로 뭐 빠져드는 그런 중편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단편으로 만들어야 했고, 그러는 와중에 제 경험 속에서 제가 담배를 태워야 하는 연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해내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기에 대한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자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홍콩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또 광민규 배우 겸 감독님이 또 함께한 또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 작품이 있잖아요. 또 그 영화의 연출도 하셨었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민규 감독님은 지금 촬영 중이라고 해가지고 GV 때 온다고 했는데 좀 딜레이 돼서 빨리 지금 온다고는 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제가 대신 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민규가 왜 이거를 찍었는지 얘기를 할까요? 이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이제 홍콩멜로에 같이 함께하게 되셨는지. 예, 그러니까 우선 광민규 감독은 저 이제 같이 연기를 하다가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번에 동안이라는 영화를 찍는 친구랑 여행을 간 김에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여배우가 필요한데 너가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코 웃음을 치며 멍멍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정말 근데 진지하게 이 친구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보내봐라 이래서 진짜 민규의 약간 그런 여자친구를 못 잊어 하는 마음을 저도 이제 잘 알고 있던 터고, 그런 거를 좀 담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다분히 어떤 실화와 이제 관련이 있는. 예,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홍콩이라는 그냥 나라에도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여행도 하고 영화도 찍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행은 거의 못했어요. 영화만 엄청 찍고 왔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안동훈님. 네, 일단
강민규 감독님이 원래 본업 배우셔가지고 예, 관객분들한테 이제 대신 죄송하다고 좀 전달해달라고 했고요. 빨리 오겠죠. 그 홍콩행 티켓을 먼저 끊고 저는 여행만 가려고 했었고요. 그 강민규 배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안을 먼저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어요. 예, 그 시나리오가 저 홍콩 멜로고요. 어차피 장비도 가져가고 영화도 찍을 생각으로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홍콩 가서 이렇게 똑딱똑딱 찍는 걸로 얘기를 했고 권민규 배우랑 저랑 둘 다 좀 힘들어하던 시기가 저 영화를 만들기 전이어서 예, 다 저희의 얘기입니다. 네, 그 실제로 여자친구 못 잊어가지고 막 두 분 다 예, 뭐, 네, 저도 그렇고요. 예, 권민규 배우도 되게 서로 좀 루저들끼리 서로 동감하는 것처럼 서로 좀 공감을 많이 해가지고 예, 서로의 이야기이고 홍콩 멜로는 권민규 배우의 실제 경험담이 굉장히 많이 거의 권민규 배우의 자리에 없다고 되게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할 테니까 권민규 배우님의 얘기예요. 실제 경험담이 있으세요? 저렇게 해외까지 전에 만났던 연인을 찾으러 간 경험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먼저 홍콩 멜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강동 감독님한테 조금 질문을 드리면은 그 편집을 권민규 감독님이랑 같이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사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살짝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등장 다음부터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전개가 되다가 사실은 밤 장면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간대적으로 사실은 섞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실 보면서 지금 시은이 그 준경사님 이제 영화 속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날 밤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적으로 이렇게 교차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렇게 섞은 이유는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이유이셨나요? 네, 편집을 하면서 생긴 구조가 됐고요. 그 원래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원래는 시나리오는 짜져 있던 건데 중간에 촬영하는 과정에서 서사가 굉장히 많이 날아가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영화적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래서 저렇게 좀 아사모사한 느낌으로 저게 회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편집을 바꿨습니다. 그 홍콩 멜로 영화 속 장면을 보면은 그 대관람차 앞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다소 즉흥적인 어떤 연기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혹시 그 장면을 찍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시나리오에 있었고 얘기가 돼 있었고 뭐 어느 부분은 또 상황에 맞춰서 배우님들께서 자유롭게 해주셨던 건지 시은 배우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이제 제이가 전 민규를 만나서 마음이 바뀐 전 남자친구 마음을 되돌리려고 한다라는 구조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간단하게 있었고 사실 그렇게만 하니까 너무 짧아서 뭐 이렇게 자꾸 좀 대사가 길어졌죠. 네. 네, 그렇군요. 정수지 배우님께서는 이제 뭐 아까 살짝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또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기도 하시지만 사실 연출을 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배우를 찍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한번 연출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출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본인이 출연을 하시고 연출까지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연출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진짜 엄청난 꿈을 안고 감독이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연기를
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배운 적도 그리고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어서 내 부족한 점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찾은 방법이 연출 공부였고 그래서 앞으로 연출하는 작품이 있다면 큰 어떤 다른 변수가 있지 않으면 제가 연기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답이 될까요? 네. 네, 저희 이제 관객분들 좀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할 테니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희 감독님에게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 속 내용이 사실은 진짜로 연기에 대해서 진짜로 해봐야 아는 것이냐 어쨌든 연기 자체가 가짜 아니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말들이 있고 근데 해봐야 어느 정도 알고 그냥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화에서 마지막에 결국 이제 수지가 주인공이 이제 담배를 실제로 피면서 연기를 하는 모습으로 끝내는 장면이 엔딩이에요. 그럼 실제로 감독님께서도 연기를 위해서라면은 어느 정도 실제 어떤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얘가 이거를 그 노을이라는 캐릭터가 그 오디션에 가서 이거를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서 이걸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어떤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아도 연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뭔가 읽고 연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의 저 캐릭터상 약간 제가 이거를 설정할 때 약간 걱정 인형처럼 걱정도 많고 잔 어떤 뭔가 잡생각? 그런 게 좀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대사에 적어놓은 모든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사람이 할 것 같은 얘기보다는 그냥 사람한테 한 번씩 이렇게 잠깐 떠오르는 생각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고 대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언행이 좀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말의 앞뒤가 맞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나 감독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경험을 꼭 해야지만 연기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김시은 배우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이제 세 분이서 함께 영화를 찍으러 가셔서 결과적으로 두 분이 연출을 하시고 돌아오신 건데 혹시 어떤 기획 얘기하는 단계에서 본인도 어떤 연출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 혹시 있으셨는지 혹은 없다면은 찍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은 드시지 않으셨는지. 그 민규가 너도 하나 찍어 이랬어요. 자기도 찍으니까.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 하다가 도저히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찍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에 이제 민규가 감독 연출을 한다고 그래서 좀 너가?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옆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용기를 얻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예전에는 저도 막 배우 하면서 힘들 때는 제가 막 이렇게 해보기도 이렇게 왜 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왜 감독들이 이런 걸 안 써주고 몰라줄까 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이런 거를 좀 담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꼭 제가 꼭 좀 기록의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영화라는 매체는 죽을 때까지 영상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잊고 싶지 않고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 너무 해결이 안 됐던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점점. 근데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제가 막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마음은 있어요. 한번 꼭 이거를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렸을 적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네, 제가 죽을 때도 뭐 제 자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할머니가 이런 일을 겪었었다 이러면서 네, 그런 의미로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혹시 질문, 네. 예, 세 편 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요. 저는 홍콩멜로 출연하신 김시은 배우님께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점원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상당히 좀 재밌고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전에 이제 전차에서 보면 센트럴파크 물어보는 장면에서는 꼬마 남자애랑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꼬마도 같이 나오는데 편의점에서 보면은 점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연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혼자 연기를 하시고 이제 후시식으로 이렇게 사운드를 덧입히신 건지, 그리고 그 대사 이렇게 하고 충평 삼리 막 이런 그런 게 이게 콘티가 이렇게 약간 시나리오 단계에서 디테일하게 뭐 그런 게 적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지엽적인 거긴 한데 이제 엔딩 크레딧 보니까는 처음에 주연 배우로 타이틀롤에 뜨시고 이제 나중에 의상에도 또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그 치파오가 본인 뭐 소장품이셔서 그냥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의상 디자인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의상 관련해서도 혹시 좀 어떤 역할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이제 근데 그때 우리가 영화에 나왔던 장면들이 실제로 그 준경상님에 나왔던 그 이제 왕페이가 그 핫도그 팔고 이런 장소예요. 그대로. 근데 진짜 세븐일레븐으로 바뀌었던 거였고 그 편의점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후시를 입히지 않고 정말 우리가 양해를 구했어요. 그 편의점 직원분한테 저희가 이제 영화를 찍는데 아마 이 여자분이 와서 질문을 할 텐데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된다. 근데 이제 뭐 토상권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분 얼굴은 찍진 않고 저만 이제 찍은 거였고 실제로 리얼하게 이게 이분도 대사를 없는 가운데 저의 정말 말을 듣고 그렇게 쳐주신 거니까 저도 리얼하게 그렇게 나왔던 거고 제가 이제 세븐일레븐도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게 실제로 세븐일레븐으로 바뀌었던 게 시나리오에는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민규가 한국에서 시나리오 쓸 때는 세븐일레븐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서 우리가 실제로 거기서 바꾼 거 아닌가요? 아 서치를 했대요. 네. 아 원래 있었대. 그래서 이게 되게 황당히 한다 이런 느낌이 이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춘경 썸님 뭐 왕조, 왕피 이런 거는 그냥 즉흥해서 이제 저도 나왔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알 줄 알았어요. 사실 준경삼리 하면 너무 유명한 영화고 홍콩의 완전 이런 영화인데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진짜 나중에 물어봐도 모른다고 여기가 준경삼리 근건지도 몰랐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런 장면이 리얼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편의점 분한테. 그러고 지하철에서 애들한테 물어보는 장면 아예 없었는데 그냥 같이 타고 이제 센트럴파크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동환이가 이제 카메라를 그냥 들고 있었고 근데 애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제가 말을 걸었어요. 센트럴파크 아냐고. 근데 애들이 영어로 이제 영어권이니까 말을 걸고 싶어서 했는데 동환이가
찍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카메라 의식을 하고 여기서 좀 남자친구 이제 해야겠다. 네, 그래서 굉장히 리얼하게 네, 그 꼬마 두 분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마음이 전해지게. 그리고 그랬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의상이 코스튬 디자이너라고 나왔었나요? 그 디자인은 전혀 아니고 치파오를 입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경복 이런 데서 한복 입고 다니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저도 거기 가면 치파오 몇 분 있으실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치파오를 입고 돌아다니는데 진짜 또라이 같은 거예요. 저희게 게다가 분홍색을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규가 그 타이틀롤에 제 이름을 그렇게 썼던 거는 뭐 의상, 뭐 머리랑 뭐 메이크업이 따로 없었고 제가 했던 거고, 그러니까 스텝 이름에 내 이름도 하나 넣어라 라고 제가 했어요.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의상에 너 이름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제가 그 홍콩 시장에서 샀던 치파오고 이제 제가 골랐던 것 때문에 이름을 원래 파란색 그냥 하기로 했는데 분홍색이 예뻐서 이제 이쁠 거라고 생각해서 분홍색을 선택하고 입고 다녔는데 진짜 좀 이상한 애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더 이 취지와 맞았다. 네. 그랬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강도환 감독님께서 이 홍콩 멜로에서 촬영을 하셨는데 아까 살짝 얘기하긴 하셨지만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이제 시인 배우님께서 그 아이들과 대화하는 장면은 되게 라이브하게 촬영을 하고 이후에 사실 중 민기와 만나는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헬드지만 픽스적인 구도의 화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광민규 감독님이랑 먼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촬영의 톤의 매너랄까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는지. 네, 광민규 감독은 양조위 영화의 많은 장면들을 오마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골든비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광량이 굉장히 적어서 보시면 플리커 영상도 좀 있고 한데 꼭 그 자리, 그 김시현 배우가 앉아있던 자리가 장만옥에 앉아있던 위치가 갖고 다르군요. 양조위가 앉아있던 자리네요. 그 자리에서 그 앵글로 꼭 받고 싶다고 한 장면들이 몇 장면들이 있었고, 그 지하철 씬이라든가 그 극중 제이가 어딘가로 향하는 그런 과정들은 거의 그냥 따라가듯이 그냥 사실 롤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는 김시윤 배우가 그냥 감으로 알고 있던 컷들이 꽤 많이 있고요. 픽스샷 같은 경우에는 권민규 배우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지점들은 프리뷰를 계속 원했어요. 여기서 앵글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궁금하다. 그래서 사실 김시윤 배우는 셋째 날 홍콩에 도착을 했고 그 전에 이틀 동안 저희가 장소를 보면서 테스트 촬영을 했는데, 예, 그때 테스트 촬영하면서 컷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고, 예, 그때 나눴던 얘기들을 토대로 현장에서 광민규 감독이 이제 선택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정수지 감독님께서는 이게 첫 연출작이신가요? 네. 사실은 연출을 해보신 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연출을 하기 전과 한 후에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점들이 있잖아요. 특히 영화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혹시 어떤 점을 많이 느끼셨고 어떤 점이 혹시 달라졌다고 느끼시는지. 영화 연출이랑 영화 연기의 분야를 나누기 이전에 이 영화 바로 직전까지 계속 공연을 했어가지고 그게 연출 자체가 아니라 영화와 연출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저한테 겪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 작은 작품을 찍었다고 제가 감히 뭔가 연출로서 뭘 이해한다, 뭐 배우로서 이런 걸 느꼈다, 뭐 하기에는 좀 뭐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 영상 속에서 연기할 수 있는 어떤 그냥 스스로한테 그런 기회를 준 거에 대한 뿌듯함, 그냥 그런 게 있고, 그냥 이 뭔가 영화를 그리고 연출을 공부하기 이전에 되게 뭔가 캐스팅이나 작품을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막막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되게 절박한 어떤 심정으로 연출 공부를 선택했고, 그랬기 때문에 막 되게 나름 치열한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 이 작품을 제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또 한 번 더 찍어야겠다, 이 정도의 어떤 다짐, 그리고 어떤 작품이 나한테 오면 그 안에서 그냥 스태프분들의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연출님들이 감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시은 배우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은, 그 영화 속 장면에서 그 2층 버스에서 이렇게 오면은 갑자기 좀 인물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되게 어떤 뜬금없이 그 장면에서 그것은 시나리오에 명시돼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전우가 날라간 건가요? 아니면은 갑자기 그냥 어떤 즉흥적인 연기였나요? 진짜 뜬금없이 민규가 여기서 한번 웃어봐. 그래서 너 잘 웃는 그거 있잖아, 미친 것처럼 한번 웃어봐, 이래서 그래 했어. 진짜 근데 보시다시피 진짜 뜬금없죠. 근데 이제 민규의 의도는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시은이가 남자친구를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못 찾고 하다가 이제 만나서 또 차이고, 이런 허탈한 심정,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쳐서 웃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순간에 이제 딱 그런 재치가 들었겠죠. 네. 근데 네, 질문이 안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안녕히 가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영화에 약간 관통하는 이런 중요한 건데, 민규가 이제 전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되게 집착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제 다른 해외 여행을 놀러를 갔는데 그거를 알고 자기도 거기 여행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걔는 이제 여자친구를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되게 좋은 여행지였거든요. 여행을 하러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로맨티스트로 보이려고 이런 거 아니냐, 제가 막. 그리고 너무 막 그렇게 저는 그 전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향해 있는 그런 것들이 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추억까지 너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좀 안 좋게 보고 좀 말리고 막 이랬는데, 이제 바뀌어서 자기가 이제 헤어지려고 하고 이제 여자로서 이제 이 남자친구를 붙잡는 걸로 설정을 했을 때, 제가 그런 민규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실제로 본 모습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미운 모습들 그랬었는데, 이거를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막 이렇게 되게 더 진지하고 막 마지막에 이제 걸어갈 때도 정말 너무 슬프게 이렇게 하는 장면도 많았는데, 너무 내가 봐도 너무 미운 것들을 이제 초이스를 한 것 같더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안 나오면 안 되냐 이랬는데, 걔가 그런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제이는 좀 미워 보여야 된다,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막 화내고 막 뭔가 반성하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아, 그래서 민규가 떠났구나, 이런 거를 관객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얘가 드디어 자기 모습을 인정을 했구나. 정말 놀라웠어요. 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 없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있으신가요? 네, 저 네. 저 각자 영화별로 하나씩 질문이 있는데 그 극중 노을이가 처음이랑 끝에 그 홍화가 나오는 시나리오를 읽잖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크레딧이 나오는 장면에서 앞부분에서 안 나왔던 이제 담배 연기를 이제 뿜다가 이제 흩어뜨리고 누군가가 이제 오는 내용까지도 추가가 돼서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실제로 있는 시나리오인지 그거에 대해서 뭐 촬영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있으셨던 시나리오가 있으셨던 건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홍콩멜로에서도 거의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제이가 이제 걸어서 터덜터덜 가면서 이제 카메라는 점점 멀어지는데 제이는 이제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하는 내용이 뭐였을지 좀 궁금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그냥 그 대본을 위해서 쓴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노을이가 홍화 선배가 오기 전에 홍화에 대한 연기를 사탕으로 하는데 그 사탕으로 연기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들어가 있는 대본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딱 A4 한 장짜리로 씬 한 2개 정도를 썼고, 나레이션에 대한 길이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편집 과정에서 원래 되게 신나는 노래로 마무리되는, 그렇게 원래 최종 편집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신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친구가 아무리 담배를 성공을 했어도 오디션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장면을 찍었는데 편집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막 이게 됐다 해서 짠 해가지고 좋은 노래가 나오기,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편집 과정에서 나레이션으로 바꿨고요. 그 한 장짜리 시나리오에 나름 엄청 의미부여를 많이 해서 썼는데 씬넘버 26은 제가 26살에 연기를 시작해서 26을 했고, 홍아라는 캐릭터는 제가 연애의 목적에서 그 홍이라고 강혜정 선배님 연기한 캐릭터를 좋아해서 홍을 넣어서 이름을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좀 나름의 의미부여를 해서 쓴 한 장짜리 대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얘기하던 장면 시나리오는 없었고, 그래서 민규가 여기서도 이거를 핸드폰을 잡고 카메라는 이렇게 빠질 테니까 너가 어차피 음소거로 할 거다. 네가 정말 어쨌든 순차별로 있었고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찍었던 거라서 네가 이제 제이로서 하고 싶은 말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실제로 했던 테이크가 되게 많이 갔어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진짜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강민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도 했던 것도 같고, 처음에 되게 진지하게 집중력이 좋았을 때는 민규를 만났는데 민규가 나랑 있을 때 외롭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민규를 잡지 못했다. 난 이제 어디를 가야 하나 이런 식으로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거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즉흥으로 디렉션이 왔던 거였습니다.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슬슬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8월 상영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동안 GV에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 혹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영화 도와준 친구들이 왔어요. 저기 나가고 있는 그 친구가 조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저기 다 와 있어요. 한 5명이서 찍었는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 친구들도 이번 하반기에 다 단편을 준비하는데 저도 스태프나 배우로 참여를 할 예정이어서 열심히 도울 예정이고, 네, 오늘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이제 홍콩멜로 여기 상영하고 처음 왔는데 그 여러 번 이제 오고 싶었는데 이제 스케줄이 안 돼서 오늘이라도 와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홍콩멜로라는 영화가 이제 많이 상영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민규 감독님까지 우리 셋이 같이 오늘 이제 하기로 했는데 못 와서 뭐 아쉬웠겠지만 아무튼 그러려고 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에 오렌지 필름에서 또 상영하는 거 중에 또 하나에 또 제가 출연을 해요. 그 흔들리는 사람에게라고. 그것도 9월 상영도 또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민규 감독이 관객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카톡이 오네요. 전달해달라고.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되게 소중한 영화이기도 하고, 어쨌든 홍콩에서의 그 일정과 과정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저나 민규나 시은이한테는 좀 좋은 경험이고 소중한 경험이라서 이렇게 상영하고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 마음이요. 오렌지 필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올해 초에 제가 완성시킨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그게 신필름 예술영화제에서 상영을 해가지고 혹시 9월 6일 날이나 7일 날 시간 되신 분들은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까지 남아서 GV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